네, 글로벌 이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김태성 전문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오늘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망을 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강하게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 물론 금요일 날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월요일 날 어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셨던 투자자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걱정이 많아지는 더욱이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도 강세 마감이 아닌 굉장히 또 조정의 폭이 나왔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장 전에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최대한 체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살짝은 해주셨는데요.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또 유럽 증시까지 혼조 마감을 했고요. 또 아시아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제가 해외 증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모두 높아진 물가 혹은 그동안에 굉장히 잘 나온 지표 때문에 부담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식이 어려운 게 언제는 낮다 그래서 좋다고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낮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고 또 나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대신에 적은 매도량이지만 그 매도량을 받아주는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조정의 폭이 조금은 깊게 나왔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정의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긴축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0.75bp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은 수고로 들었지만 여전히 6월 FOMC 회의에서 0.50bp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매수세 실종이 이제 가장 큰 조정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 업종이 동시에 밀렸다라기보다는 특별 기업들, 그러니까 특별 종목들이 조정의 폭이 좀 강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그리고 또 테슬라의 여파가 있는 트위터, 이러한 종목들의 이제 조정의 폭이 깊게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지수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일 기업 몇 개의 조정의 폭이 강했을 뿐 시장 전체에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조업 지수 둔화에 따른 매수세 실종으로 조정의 폭이 좀 깊게 나왔던 간밤 미국 장이었다. 이렇게 좀 봐주셨고요. 또 50pp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계속 여러 가지 또 뉴욕 좀 시사되는 점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매수세 또한 실종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외신을 통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인 관련된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붕괴를 좀 막아내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30억 달러 이상 팔려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코인 시장의 규모가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네. 거의 한 5, 6년 만에 엄청나게 이제 커져 나가면서 당연히 이제 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은 주식 시장에 동시에 이제 변동성을 주기 시작한 지가 꽤 됐죠. 이제 이게 안 좋은 악재 사이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나라는 코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코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았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식시장까지 옮겨붙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코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타기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네. 혹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설마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인 시장 안에서만 도는 것도 도는 거지만 기타 재테크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 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이제 이 미국 증시의 매수세 실종도 저는 그에 따른 여파가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이제 결국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루나 코인 사태가
조금은 진정이 되었을 때 네. 저는 충분히 이 주식시장으로의 거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결국은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한번 움직이면 그러니까 한번 시세가 나오면 그게 상승이든 혹은 지금처럼 좋지 않은 방향으로의 슈팅이든 네. 한번 나오게 되면 그 움직임이 진정이 될 때까지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거. 아, 그래서 이제 루나코인 사태 지금 당장 나타났다고 이걸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네. 사태는요 시간을 두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얼추 한 100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 80%는 선반영을 받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신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악재 사이클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우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장 뉴욕 증시 매수세 실종도 이거와 함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또 현재의 루나코인 붕괴로 인한 이런 사태 진전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북한도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또 이제 군 동원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좀 피력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뿐만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의 코로나는 그래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가두고 굉장히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더 이상 이제 대처할 방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쪽으로 이제 더 오픈이 되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뭐 수혜를 받는다라고 뭐 평가받는 뭐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같은 종목군들 뭐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우리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코로나19는 결국에는 완화가 되고 해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에 그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테마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네. 꼭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되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관련주들, 관련 테마주들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매수하시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쇄적 상황, 또 북한의 이런 폐쇄적 상황에서 당연한 행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만일 뭐 이런 영향으로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 요런 묶여져서 또 테마가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섣불리 매수는 조금 자중해 주시고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국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4월의 중국 지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사실 전일장 우리나라 시장이 추가적으로 치고 가지 못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의 경제 지표의 부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돌면서 결국 이제 투심이 굉장히 위축이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최근에 가상화폐 루나 사태도 있었고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진,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가 너무 높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의 부재,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좋은 뉴스보다는 당연히 악재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악재 뉴스가 많은데 그 악재 뉴스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기에도 굉장히 어정쩡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수의 종목군들의 가격의 메리트가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가격의 메리트는 해당 기업의 주가의 조정을 받았을 때죠. 받았을 때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원달러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사게 되면 외국인은 매수함과 동시에 환차손이 발생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저점인 것을 알지만 과감하게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좀 악순환의 연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이제 경기 부양책, 미국에서의 또 바이든 정부의
또 중국과 미국 간의 또 완화된 제스처,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장 우리 증시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4월 중국 경제 지표 이야기 좀 짚어주셨고요. 그에 좀 실망스러운 이런 경제 지표 때문에 투심이 조금 위축된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또 미중 간의 좀 완화된 스탠스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요, 미군을 소말리아에 재배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좀 조용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 때와는 좀 다르게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화려한 액션, 화려한 언변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좀 조용조용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올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적으로 많은 멘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말리아가 트럼프 정부에서 이 소말리아에 주둔했던 미군을 철수시켰던 걸 다시 이제 재배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군사력을 좀 뽐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아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굉장히 강대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까지 군사력이 좋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가 정말 필사적으로 좀 잘 버티고 뭐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은 러시아에 대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반사적인 수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미국의 군사력을 좀 뽐내기 위한 그런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사실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국내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의 의도는 이제 자국의 군사력을 좀 뽐내기 위한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게 뭐 증시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이슈는 좀 아니니 여러분들은 조금 영향 안 받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는 좀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만 마감에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당연히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이제 강한 강세 출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네. 매도세가 많았던 게 아닙니다. 대신에 그 작은 매도세를 받쳐주는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면서 이제 조정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수급의 개선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개인이 살 때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기관 혹은 외국인이 살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앵커님, 저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9시 딱 땡치면 시장을 참여를 할 때 종목 매수하라 그러면 각기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계 외국인이 9시 딱 시작하고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선 시총 상위 대형주부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 때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을 때 시장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게 그러한 힘의 집중도의 차이인데, 지금 그러한 힘의 집중도를 보여줄 수 있는 메이저 수급들의 개선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되고, 기관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성향이 높은 금융투자 쪽보다는 어느 정도
한번 사기 시작하면 좀 추세를 이어가는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의 매수세가 가장 중요할 때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장 좀 훑어주셨는데요. 저 지수를 움직이고 있는 대형주의 좀 매수가 좀 약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 현 상황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수급 개선이 급선무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나가 보면요. 인도의 밀 수출 제한으로 관련 테마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좀 훑어주시죠. 네, 일단 어제 움직였던 다수의 종목들 보면 네. 인도에 이제 밀 수출을 금지를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사조동아원 그리고 대주산업 이러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였어요. 근데 네. 이제 이 종목군들은 최근에도 시세가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신규적으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추격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물려 계신 분들 네. 혹은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 정말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번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욕심을 내서 쫓아가는 트레이딩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좋은 가격에서 잘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인도 밀 수출 제한으로 관련된 테마 상승했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사조동아원과 대주산업의 움직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신규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좀 종목들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하는 그런 계획으로 좀 짜 나가시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술주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기술주들은 여전히 관심권역에 놓고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의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오면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질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면 저는 두 가지 산업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 혹은 이번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저는 그런 흐름을 좀 말씀드려보면서 한전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원전하면 그동안에 에너토크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전기술의 차트 흐름을 놓고 보면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왜 안 좋았는지를 뜯어봐야 됩니다. 지금 실적이 왜 안 좋았는지를 보니까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그리고 이제 UAE에 원전 기술을 수출한 게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당연히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 단계보다 지금 마지막 단계니까 잔금을 받는 그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줄어든 것뿐이지 지금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맞춰서 탈원전 정책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 원전 설계 혹은 원전 보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전기술은 당연히 지금보다 더 많은 발주, 많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주가가 무너지지 않았던 한전기술 저는 6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 했을 때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심 가져볼 종목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전 관련주 중에 한전기술 좀 꼽아 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는 점도 짚어주시면서 현재 이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계속 또 이어져 나간다면 한전기술의 많은 수주가 좀 몰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이제 각광받을 종목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좀 관심 종목이나 섹터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제약바이오 안에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파미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제약바이오 하면 실적이 부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실적을 냈고 이 mRNA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제약바이오의 매기세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파미셀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외신을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북한 코로나 상황도 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제약 바이오주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보다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되고 나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주셨던 이런 섹터와 종목인데요. 좀 금액대나 가격대 좀 짚어주신다면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 때가 11,000원 후반대인데 벌써 13,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도 저는 지금 가격 늦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1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가격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2만 원까지 한번 잡아보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특성상 한번 시세 붙으면 정말 강하게 붙는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현재 가격대 또 계속 지켜가면서 분할 매수하시란 말씀해 주셨고요. 2만 원대까지 지켜보시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시장의 수급이 살아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마찬가지죠. 만약 시초 갭상승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겠구나 싶어서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었던 시장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전 흐름에 1위 1비 하시기보다는 어제 이어서 오늘의 수급의 방향성을 좀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까지는 공격 매수보다는 좀 시장 흐름을 체크하면서 좀 들어가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전 흐름보다는 기관 외국인의 이러한 좀 매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아침 이른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김태성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